안녕하세요. 린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펙트 강의를 찾아보는 수강생 입장에서 만들어 본 가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강생 입장에서 강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게임 엔진, 강의 능력, 수강 편의성. 이 세 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게임 이펙터라면은 두 가지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니티와 언리얼인데 또 언리얼 안에서는 언리얼 4를 쓸 거냐 언리얼 5를 쓸 거냐를 고민하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미래를 생각한다면 언리얼 5까지 배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강의 능력, 강의를 하는 강사의 실무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자격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강 편의성은 오프라인이면 역 근처에 있는지, 내가 아무 때나 방문해서 24시간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온라인이면 내가 다시 보기가 가능한지, Q&A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지 등을 보겠죠. 아마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고민되는 게 내가 취업생이라면 처음 게임 이펙트에 발을 들이는 거라면 유니티를 배울지 언리얼 엔진을 배울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언리얼입니다. 제가 게임 관련 일을 지금 16년 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년 넘게 차지하는 부분이 언리얼이었고요. 그리고 게임 규모로 봤을 때 게임 프로젝트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무조건 언리얼을 배우셔야 됩니다. 언리얼을 배우시면 나중에 유니티도 하기 오히려 수월한데 유니티를 먼저 배우시면 언리얼로 넘어오기가 무척 힘이 들고 넘어오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리얼을 꼭 배우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수강생 입장에서 이제 강사의 정보를 제일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게임 아트를 시작했고요. 그중 언리얼 프로젝트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블레스 온라인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언리얼 3를 사용했고요. 던파 후속작에서 언리얼 4, 어센던트 1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언리얼 4, 그리고 현재까지 언리얼 이펙트 온라인 강의를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자, 저의 자격사항은 WWVFX라는 일본이 주최한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이 대회는 스퀘어 에닉스, 에픽게임즈, 비욘드 FX 등 유명한 게임 관련 회사들이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세계 이펙트 대회였고요. 그리고 언리얼 공인 강사 자격을 에픽게임즈 본사로부터 자격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이펙트 스타일은 실시간 라이팅이 되는 게임 실무에 적합한 형태로 판타지에 어울리는 8등신 캐릭터로 제작이 되고요. 극 리얼이 아닌 리얼 카툰에 가까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언리얼 이펙트 초급의 예제고요. 자, 이거는 언리얼 이펙트 실무의 예제입니다. 자, 이거는
언리얼 이펙트 중급의 예제고요. 저의 포트폴리오를 더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림반을 검색하면 상단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도 볼 수 있고 무료 강의도 있고요. 유료 강의에 대한 미리 보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생의 창작 과제의 예제인데요. 언리얼 이펙트 초급반을 진행하신 수강생들의 창작 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언리얼 이펙트 실무 3기와 4기를 졸업하신 수강생의 개인 포폴 이미지입니다. 저의 포트폴리오와 수강생의 포트폴리오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과연 강사의 작품을 먼저 봐야 되는지 수강생들의 작품을 먼저 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이거를 수강자의 레벨에 따라 고려해야 할 포트폴리오가 다른 거죠. 자, 강사 작품이 중요한 분들은 이미 게임 이펙터거나 그리고 게임 이펙터에서 중급 이상의 시니어의 실력을 갖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가르치고 이 사람의 기술을 얼마나 확인해 볼 수 있는지는 강사 작품을 봐야겠죠. 그리고 게임 업계에 처음 취업하려는 졸업생들 혹은 동종업계나 타업계에서 이 게임 회사로 취업하려는 이펙터 수강생들은 제 강의를 졸업한 혹은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의 작품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급과 중급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급은 대부분 수강생 작품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이미 게임이 이펙터라면 강사의 작품을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수강자의 레벨에 따라 포트폴리오 중요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게임 이펙트를 배우려는 수강생들의 수요 분류를 보면은, 자, 이렇게 졸업생은 대학생도 있지만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많이 배우려고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 학원을 졸업했는데 혹은 타 강의를 졸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채워지지 않는 이펙터 실력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타 업계로 종사, 그러니까 영상 편집하는 부분 혹은 순수 미술을 하시는 분들, 디자인을 했던 분들이 게임 업계로 전직하기 위해서 이 이펙트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트팀, 그러니까 아트팀 중에 탑파트, 원화, 모델링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있을 텐데 보통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이펙터를 많이 배우고 싶어 해요. 가끔 배경 모델러 분들도 이펙트를 배우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TA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들도 꽤 있습니다. 제 강의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TA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제 강의를 들으려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자체 엔진이나 유니티, 그러니까 언리얼 말고 타 엔진을 실무에 사용을 하고 계셨거나 배웠던 분들이 언리얼로 가기 위해서 수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우면서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조건 언리얼을 배우라고 한 이유입니다. 다른 엔진에서 언리얼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벽이 높거든요. 처음부터 언리얼을 배웠으면은 그런 부분이 쉬워지죠. 자, 그리고 그 수요에 따라서 어떤 강의를 배워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적합한 림반 언리얼 이펙트의 강의는 졸업생, 전직 희망, 게임 개발 탑파트에서 오시는 분들은 모두 언리얼 이펙트 초급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리얼 이직 희망 이펙터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언리얼을 배웠는데 더 높은 레벨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언리얼 이펙트 실무와 언리얼 이펙트 중급을 배우시면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언리얼 이펙트 실무는 언리얼 4의 캐스케이드, 언리얼 이펙트 중급은 언리얼 5의 나야가라 중점으로 배우게 되고요. 물론 유니티를 10년 넘게 이펙터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혹은 다른 엔진의 이펙터 경력이 꽤 많은데 나는 바로 중급이나 실무를 듣고 싶다. 실무는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중급은 들으실 수 없습니다. 나야가라 기초를 분명히 여기서 쌓고 중급으로 들어가셔야 기초 개념에서 바로 고급 개념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고급 개념을 배우시려면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이드에 따라서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강생이 강의에서 얻고 싶은 것들이 있죠. 자, 이펙터에 필요한 능력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펙터는 텍스처도 그려야 되고요. 드로잉, 그리고 이펙터 레이아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화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3D 디자인, 우리가 메쉬 이펙트를 만들 때 메쉬를 버텍스를 당겨서 모델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모델링 편집도 해봐야 되고요. UV도 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델링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모든 것들이 액팅과 타이밍에 결정짓게 되죠. 저 텐션과 움직임의 부드러움을 이펙트에 담으려면 애니메이션 능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펙트는 게임 종합 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에서 할 수 있는 아트의 종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리소스 제작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급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 텍스처의 손 드로잉, 그리고 타일링 텍스처의 편집 방법, 노멀 텍스처 제작 방법, 그리고 메쉬에서 UV 채널, 버텍스 노멀, 그리고 본 구조 이해, 머터리얼은 언리얼로 넘어와서 엔진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PBR, 실제 물리 기반의 렌더링을 공부를 하고요. 쉐이딩, 블렌드 모델의 차이점, 파라미터화에서 다이나믹 파라미터에서 어떻게 잘 쓸지, 그리고 월드 포지션을 이용한 쉐이더를 꾸며봅니다. 그리고 파티클에서는 GPU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양을 가볍게 쓰는 이미터의 제작 방법, 그리고 재질에서 파라미터화 했던 것들을 다이나믹에서 가져다 쓰는 방법, 그리고 캐스케이드부터 나야가라까지 제작하는 내용이 제 강의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언리얼 이펙트 초급, 중급 실무의 커리큘럼인데요. 초급은 4개월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급은 6개월, 실무는 9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급은 우리가 처음에 언리얼 4에서 5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가르치면서 기본적인 바닥 광역 스킬, 발사체 스킬, 검기에 대한 속성들, 그리고 죽음, 그리고 시퀀서로 전투를 연출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중급에서는 초급에서 배운 기본 개념과 기술로 나야가라 플러스 블루프린트를 합쳐서 게임 실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서 실무에 쓰일 수 있는 고급 기술들을 배웁니다. 자, 환경 이펙트, 발사체 타입에도 굉장히 많은 타입이 있기 때문에 발사체 타입이 1번이 있고 2번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바닥류의 이펙트 타입,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타입, 그리고 궁극기 타입이 있습니다. 언리얼 이펙트 실무는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언리얼 4 기반이에요. 캐스케이드와 블루프린트를 섞어서 구체 실드, 광역 스킬, 프로시주얼 데칼, 환경 이펙트 1, 발사체 힐, 빔 스킬, 환경 이펙트 2번, 포크 발사체, 블루프린트,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까지 플러스 여기에 추가된 Q&A 영상들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담고 있는 게 실무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강의량이 많은 게 실무예요. 그래서 이거는 9개월이고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또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먼저 언리얼 이펙트 초급 그리고 언리얼 이펙트 중급의 큰 차이를 얘기하자면 이펙트 개념의 순서 혹은 기술의 순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게임 이펙터 포트폴리오는 이 시퀀서 연출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다 시퀀서 연출을 하죠. 그 이유는 실제로 게임 실무처럼 몬스터를 때리고 전투를 연출할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퀀서 연출을 많이 쓰는데 물론 이 시퀀서 연출을 배워놔야 됩니다. 게임 실무에서는 시퀀서 연출을 컷신이나 아니면 시네마틱 연출, 게임 흐름에 필요한 연출들에 쓰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언리얼 이펙트 초급은 시퀀서 연출로 포트폴리오를 마무리 짓는 형태고요. 언리얼 이펙트 중급은 실제 플레이 환경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리얼 이펙트 중급의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몬스터도 배치를 하고 때려보고 히트 이펙트를 발생시켜서 기승전결을 만들어내는 플레이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언리얼 이펙트 실무와 언리얼 이펙트 중급의 차이점은 이펙트 실무에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리얼 4 기반에서 캐스케이드 기반에서 언리얼 5의 나야가라 기반으로 넘어오면서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적용한 버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리얼 이펙트 실무는 언리얼 4 기반이라고 그랬고 언리얼 중급은 혹은 또 언리얼 초급은 언리얼 5를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실무에 어떤 엔진을 더 많이 쓰냐고 물어보신다면 현재 당연히 언리얼 4를 더 많이 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현업에 계시는 이펙터들한테 여쭤보면 7:3 비율로 언리얼 4를 더 많이 씁니다. 거기에서 3 비율은 또 언리얼 5에서 실제 라이브 된 게임이 아니고요. 개발 중인, 그러니까 R&D 되는 게임의 30%가 언리얼 5 정도. 나머지 라이브, R&D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쓰이고 있는 70%의 엔진이 언리얼 4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4는 업계에서는 아직 현역입니다. 자, 언리얼의 4 사양, 강의에 사용했던 컴퓨터 사양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레디온 5600X 32GB 램, 지포스 RTX 2060.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오래된 PC방을 가도 이 정도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컴퓨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언리얼 4를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사양은 현재 기준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현업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열4를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언열5를 배우고 싶은 분들의 컴퓨터 사양. 제가 실제 강의에 썼던 사양입니다. 인텔 i9 12세대, 그리고 64기가 램, 지포스 RTX 3080 슈프림 12기가를 써도 언열5는 버벅댑니다. 자, 언열4와 언열5 사양에서 공통된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램이 높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큰 차이는 이 CPU와 GPU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차이가 더 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수강생들이 나는 언열5를 배우고 싶어. 그런데 일단 컴퓨터를 구매해야 된다는 큰 벽에 부딪힙니다. 마침 내가 컴퓨터를 구매할 시기가 와서 구매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언열4를 배워도 충분히 실무에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양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언열 이펙트 초급부터 강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언열 이펙트로 성장하기 위한 강의고요. 자, 수요로 말씀드렸듯이 졸업생,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그리고 타 업종에서 게임 업계로 넘어오기 위한 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단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 게임 업계에 있는데 유니티나 타 엔진을 쓰시는 분들이 언열을 배울 때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기를 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열 이펙트 초급이라고 아주 간단한 내용만 다루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나야가라 모듈도 제작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보자면 언열4 캐스케이드와 언열5 나야가라 비율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열4 캐스케이드로 첫 달, 두 달째까지 배우고요. 첫 달, 두 달째도 나야가라로 만드는 방법을 다 배웁니다. 그러면서 세 달째부터 언열5 엔진, 그러니까 언열4 엔진에서 언열5로 컨텐츠 파일을 다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언열5로 완전히 넘어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때부터는 완전한 나야가라 형태로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나누자면 4대 6 비율로 나야가라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툴은 3D Max와 포토샵, 이런 두 가지 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열 이펙트 초급에서 알아야 될 부분, 누구나 수료가 가능해요. 제한이 없어요. 조건이 없고요. 기수제로 운영이 됩니다. 1기가 끝나면 2기, 2기가 끝나면 3기, 이렇게 모집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단위에서 한 주씩 총 4주 분량이 업로드가 되고요. 그 한 개당 분량은 영상의 30분, 50분 단위로 한 개가 이루어져 있고 그 영상이 일주에 6개에서 7개 이상이 제공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서를 이용한 연추 포트폴리오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언열 이펙트 초급은 아무래도 개념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들을 처음부터 쌓아 나가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과제가 있습니다. 강의 과제, 창작 과제, 포트폴리오. 이 의미는 과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강생 입장에서 과제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제의 단계에 따라 배우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강의 과제는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를 그냥 따라옴으로써
기술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제를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없어요. 반복함으로써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창작 과제는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아이디어를 넣어서 창작해서 완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100% 창작을 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천재가 아니면. 그래서 다른 게임의 레퍼런스를 꼭 참조하셔서 그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넣는 방법도 괜찮아요. 10%, 20%, 30%만 창작하셔도 상관없어요. 부분 창작으로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강의 과제 그대로 내가 알려드린 그 기술 그대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조금이라도 창작을 하는 거를 반복하셔야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이펙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의하는, 창작하는 감각을 습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따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로 낸다면 반드시 탈락이 됩니다. 반드시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이 창작이라는 부분을 완전 창작으로 자신의 이펙트를 완성을 한다는 목표로 이 수강 과제를 수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리얼 이펙트 초급에는 과제를 꽤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실무에 계신 분들이 초급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 학생분들도 있는데 이 언리얼 이펙트 실무는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양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제가 중요해요. 강의량은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량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서 피드백을 달라고 하는 만큼 저는 무한대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반대로 저는 피드백을 드리는 만큼 따라오실 수 있길 바라는 거죠. 그걸 다 따라오셔서 졸업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신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리얼 이펙트 중급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언리얼 이펙트 초급만으로 저 취업할 수 있나요? 저 넥슨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99% 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건데요. 4개월 가지고는 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일단 포폴 양으로 부족합니다. 기본 포폴이 6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면접관이 6개 이하 제출된 포트폴리오는 그냥 보다가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력이 출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언리얼 이펙트 초급에서 배운 기본 개념과 기술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레벨업해서 언리얼 이펙트로 성장하기 위한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가기 위한 강의예요. 여기서는 언리얼 5 나야가라가 100%예요. 여기서는 캐스케이드는 언리얼 5에서는 레거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삭제 처리되기 때문에 언리얼 5 나야가라 100%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장점은 언리얼 5가 5.0, 5.1, 5.2 앞으로 점점점 업데이트 되는 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대응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블루프린트 플러스 나야가라 모듈 제작법도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필요한 툴은 3D 맥스가 아니라 포토샵만 있으면 됩니다. 언리얼 이펙트 중급은 언리얼 5에서 추가된 모델링 기능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포토샵만 있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수제로 운영이 되고요. 여기서는 반드시 초급 수료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초급 수료한 분들만 언리얼 이펙트 중급 수료 기회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초급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 기술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만든 리소스를 기반으로 이 중급을 만들어 나가요. 실무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무에서는
텍스처를 처음부터 그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초반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편집하거나 그걸 그냥 그대로 가서 재질 편집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리얼 이펙트 중급도 실무에 바로 투입해서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무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초급 수료생들이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달에 4주, 한 주에 6개, 7개 이상의 분량이고 한 해 강의당 30분에서 50분 단위로 제공이 됩니다. 자, 초급과 다르게 초급은 한 달에 4주 분량을 한 번에 드려요. 보라고. 하지만 중급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따라오라고 한 주씩 풉니다. 한 주씩. 그리고 실무와 같은 플레이 환경의 포트폴리오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자, 시퀀서 포트폴리오랑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얻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어요. 내가 봤던 포트폴리오들은 다 시퀀서 연출 혹은 카메라 연출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걸 넣지 않아도 괜찮겠느냐, 합격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 염려가 있으신데 상관없습니다. 그런 연출은 주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보조가 돼야 되지, 실무에서 와가지고 바로 작업을 뽑아낼 사람을 뽑는 게 더 중요한데 실무에서 하는 방법들을 모르는 게 오히려 단점이 됩니다. 자, 언리얼 이펙트 실무는 언리얼 4 실무에서 시니어로 레벨업 하는 강의고요. 여기서는 언리얼 4 캐스케이드 100% 그리고 블루프린트로 진행이 됩니다. 3D 맥스와 포토샵이 필요하고요. 이 강의는 언리얼 4의 엔진에 기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얻어가실 게 많은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기는 파티클로 이펙트를 한번 만들어 본 분, 그게 아니라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개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급 강의가 아니에요. 언리얼 4 실무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 설명이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보실 수 있다. 그리고 기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수시모집입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리고 이거는 한 달에 우리가 한 달 4주인데 보너스 주로 한 주씩 더 드려요. 보너스 강의를 더 드려요. 그래서 총 5주의 강의를 제공하면서 6개에서 12개 이상이에요. 12개, 15개가 되는 달도 있고요. 굉장히 강의량이 많고요. 그만큼 종류가 볼 게 많은 강의입니다. 네, 좀 추천드리는 강의고요. 실무와 같은 플레이 환경의 포트폴리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펙트 중급과 그쵸? 이펙트 실무는 과제 중심 강의가 아니에요.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기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제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냥 원하시면 완성 작품을 올려주시면 될 뿐입니다. 자, 제 강의는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자, VOD 스트리밍으로 사전 녹화된 내용을 여러분이 보고 싶은 시간대에 사이트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FX10이라는 사이트에 제 카테고리의 실무, 초급, 중급 강의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영상 스트리밍의 보안을 위해서 로그인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컴퓨터 자리의 IP를 딱 한 군데만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대1 비밀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기 민감한 부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셔도 되지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남에게 공개하기 싫을 경우 1대1 비밀 게시판에 자기만의 비메오나 유튜브 링크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FX102 사이트가 우리가 강의를 보는 사이트로 진행이 되고요. 그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강의 질문 게시판이 네이버 비공개 카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 그리고 여기에다가 과제를 올려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올려서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여기다 올려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역할로 이 네이버 비공개 카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공지사항도 여기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카톡을 쓰는데요. 진행 스케줄, 우리가 다음 달에는 뭘 배울 거고, 그리고 뭐 특강 정보, 특강이 있으면 들어와서 들어보라는 링크를 남기거나, 게임 이펙트 강좌에 대한 진행 스케줄 정보를 여기서 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정 입금 확인, 그리고 결제 링크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포폴에 대한 상담, 혹은 취업에 대한 상담, 혹은 그 외에 이펙트에 관련된 상담을 오픈 채팅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처음에 문의하고 강의 접수를 하실 때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 상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픈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 소개를 하셔야 돼요. 본인 소개를 하셔야 돼요. 본인 소개는 이름을 얘기하면 됩니다. 네, 이름. 그리고 본인이 전공했던 분야, 학생이라면, 그리고 독학을 하셨다면 독학했던 내용, 그리고 내가 실무자라면 경력 내용, 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오셨더라도 뭘 하셨는지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본인이 이직을 하던 취업을 하던 제가 이거는 1년 이상 걸릴 것 같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견적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 4개월 배우면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는 그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본인이 만든 언리얼 이펙트가 있다면 반드시 저한테 보여주셔야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 강의는 저는 한국인의 이펙터의 양성에 이바지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국인이 퍼스트예요. 먼저예요. 그래서 한국인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한국인에게 이 강의를 제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한국인인 척하고 접근해서 강의를 배우시려는 중국인들이 있어요. 혹은 조선족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그런 중국인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 중국인들이 제 강의를 퍼날라서 불법 복제한 경험이 2번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조선족이든 중국인이든 한국에서 머무르던 중국에 머무르던 상관없이 한국인이 아니면 저는 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늦은 저녁, 새벽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업무 일과 시간이 아마 오후 5시까지 써놨을 텐데, 카카오톡에 저녁 7시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녁 10시나 아니면 새벽 1시에 카톡을 아주 장황하게 편지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늦은 저녁과 새벽에는 제가 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히려 이른 오전은 괜찮아요.
오히려 새벽 5시나 아니면 6시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대답하기가 더 편합니다.